자, 백마고 교과서 이과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 자, 5과 먼저 아이고, PPT가 따로 틀려져 있네. 5과 나머지 마저, 2과 본문 5부터, 마저 봅시다. 백마고. 자, 5과요.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중간고사가 백마고는 절대적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왜냐면, 일단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요구하는 공부량이랑 그다음에 그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 그만큼 공부할 때 있어서 효율성이 좋으니까 타 과목에 대한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히 아마 수학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삼각함수하고 막 그럴 텐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내신뿐만 아니라 사실 수능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수능에서도 보통 한 13번에서 14번 사이에 보통 출제가 많이 돼, 삼각함수 문제가. 근데 그때마다 항상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4점짜리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구간으로 나뉘는 거 알죠? 킬러 유형, 그리고 준킬러. 그러니까 킬러는 겁나 어려운 거, 막 정답이 10% 뜨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준킬러는 킬러만큼 빡센 건 아닌데 이거 정도는 풀어야 연고대 갈 수 있다 하는 그 준킬러. 그리고 4점은 4점인데 충분히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 풀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4점짜리 이런 유형이 있는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유형과 준킬러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괴롭혀요.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 지금 열심히 안 해놓으면 내년에 크게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시든 수시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두실 텐데, 그래서 그만큼 영어에서 뭔가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수학에서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언제까지 나의 평가고 언제까지 나의 추산이고 추정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자가 어렵게 내겠다고 하면 어렵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은지가 필기한 거 쭉 보면 확실히 가르치실 때는 단어 수준이라든가 유반어의 수준이라든가 문법 포인트의 수준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방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제 역할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지금 진도를 나가기 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1, 2가 쉬운 거 나도 알아요. 나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쨌든 이 교과서에서 지금 이제 워크북을 풀고 기출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풀 때 항상 틀린 게 있다면 반드시 뒤에 제가 그러니까 오답 노트 하실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내가 어느 유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되고 특히 교과서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 꽤 높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워크북도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단단하게 꼭 챙겨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꽤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22쪽. 자, 본문 5랑 본문 6이 너무 짧고요. 너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금방 끝낼 것 같거든요. 얼른 끝내고 워크북 문제풀이하고 우리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 지문 넘어갑시다. 자, the smartphone also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게 하다가 어떤 느낌이에요? 스마트폰이 일반 사람들이 뉴스에 대해서 모으고 수집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부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선 enable보다 저는 empower, 저기 A-1에 유의어 두 번째 empower 보이세요? 그게 권한을 부여하다, 능력을 부여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전 empower가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empower는 특히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개개인의 소수가 힘을 갖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를 만들어냈다? 시민 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드디어 만들어냈고, 자, thanks to citizen journalists. 그래서 기자들 덕분에 부적절하고 아니면은 뭐 considerate가 배려심 있는인데 in이 붙었으니까 배려심이 없는이죠. 그러니까 무례한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무례함과 관련된 단어들 다 잡아드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출제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refined라고 돼 있잖아. refined가 무슨 뜻이냐면 고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고상한. 뭔가 좀 문명인으로서 갖춰있고 좀 뭔가 고상한 태도를 refined라고 해요. 그래서 refined 추가적으로 반의어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바로 알릴 수 있고, 특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얘기, 즉 사필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 괴롭히고 친구 삥 뜯고 나중에 분명히 돌려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행실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좀 잘나고 봤는데 딱 내 친구가 학폭 터트리면 이제 난 이제 굴러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우리 행동 거지 조심히 하자라는 거죠. 누구나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는 citizen journalism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총기 난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거 이제 요즘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그냥 바로 올리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크루셜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단어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다 잡아놨어요. 왜냐면 이거 너네 어차피 그 모의고사에서도 쓰일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보셔야 되는데 뭐 vital, essential, decisive, significant, momentous, conclusive, faithful 이거는 다 아마 내가 앞에서 써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 아실 건데 거기 pivotal 보이세요? 그래서 A3의 유의어 중에 네 번째 있는 pivotal 그거는 별표 치고 외우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방향을 정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중대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ivotal은 그냥 어려운 단어,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온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A3에 있는 저 단어 때문에 A1이랑 A3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요성을 좀 중으로 잡았거든요. 얘 두 개가 너무 중요해서. 물론 어휘 문제로 해가지고 요거를 빈칸하고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제목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유의어로 대체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의어는 의심하지 마시고 다 외우시면 돼요. 자, enable이 나왔죠? 가능하게 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걸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지? 선후 관계가 명확하니까 무조건 투부정사 자리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다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싹 다 쉽게 얘기하면 목적격 부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리고 콜은 부르다잖아. 그럼 부르는 건 당연히 뭘 부르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를 뭐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수동으로 돌리면 수동은 피해자 입장 얘를 열로 돌리면 be called가 되고 그래서 얘가 여기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얘는 뭐 생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능동, 수동 구분하는 법 첫째 타동사인지 봐라 그리고 둘째 뒤에 목적어 있는지 봐라라고 했잖아 타동사 있는지 봐라 오케이. 얘는 타동사. 근데 목적어 있는데? 아, 그럼 컬링이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알겠지?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어잖아, 부어. 그치? 그래서 불린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관행은 citizen journalism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지? 자, 콤마 해서 search as로 교란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behaviors죠. 그래서 are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네, 수일치 치고 너무 원초적이고 간단하죠.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a crucial role in이니까 전치 나왔죠. 그러니까 동명사 나오신 거 보이죠. 그리고 have, make, let 나오면 동사 원형 나온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요. 그죠? 그래서 문법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상당히 쉽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C1. 학교 선생님이 이걸 혹시나 건드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필기하신 거 보시고 저랑 똑같이 강의하셨다 그러면은 이거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마 은지랑 하윤이도 했었을 건데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 in-이라는 거를 제가 reading booster라는 교재에서 했거든요. 자, that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그래서 in-이라고 하면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적으로 citizen journalism은 항상 늘 played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뭐에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를 알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다라는 점에서 citizen journalism은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얘가 사람들이 세상에 떠도는 뉴스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전치사 in이 아니라 접속사 in that을 써버리는 거야. 그럼 난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봐. 외운 놈들 다 털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니네가 지금 나는 너네 지문 외우라고 안 하죠. 너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건 좀 단어밖에 없어요. 수능 내신 막론하고요.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는 건 무조건 최소로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단어는 달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고 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잘 생각해봐.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건 사실 우리 세대 때 통했던 방법이야. 나는 그래서 실제로 내신 대비하면 일산대진고 다닐 때 외부 지문이랑 교재 싹 다 외우고 들어왔어. 안 외우면 학원 선생님 안 보냈으니까. 그래갖고 그리고 나는 사실 영어는 외우는 걸 그렇게 막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우고 들어갔는데 그게 또 풀린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내잖아. 요즘 일산 소재 학교들 다 모의고사처럼 내잖아. 그러니까 막 단어도 다 유반이어 다 안 가르친 거 그냥 갖고 와갖고 내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댓 넣어갖고 확 털어버린 거야. 인이라고만 알고 있는 애들이 인댓에 이제 댓을 보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나뉘겠지? 꺼림칙해 하거나 아니면 이거 댓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인 줄 알고 그냥 풀어버리네. 이 두 놈을 한 번에 엮어서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인댓을 가져온 건데 인댓으로 풀어도 의미가 통하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인댓 접속사에 썼으니까 이제 전치사가 아니니까 절로 풀어줘야겠지. 주어 동사로. 그래서 in that citizen journalism이 it이잖아요. In that it lets the world know라고 하면 된 거잖아. 아니면 뭐 더 털고 싶어갖고 뭐 이걸 물론 이거는 뭐 털리진 않겠지만 allows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to know라고 하면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응용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댓은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지금 내신이어서 중요한 것보다도 그냥 저건 평소에도 알고 있어야 돼. 모의고사에서 헛없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속사 인댓을 활용해서 영작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문 6이에요. 끝입니다. 자, 보시면 preoccupied, be preoccupied with가 뭐뭐에 몰두하다, 정신이 팔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 obsessed, absorbed, distracted 다 잡아놨는데 사실 여기가 단어 갖고 장난을 칠까 싶긴 한데 근데 A2는 좀 중요해. A2는 중요하지 않은 이잖아. 그래서 unimportant는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거의 trivial부터 minor, meaningless, worthless, insignificant 요거는 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단어는 아니지만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단어가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유반이와 항상 잡을 때 염두에 두는 건 다 뭐였냐면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너네가 여기에서도 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싶은 건 이제 내가 다 반이어 유의어로 잡은 거거든. 자, 여기는 그래서 아르고 얘기를 맨 처음에 시작하니까 국어로 치면 수미상관이죠. 맨 앞에서 아르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끝날 때도 아르고 얘기 살짝 툭 하면서 이제 끝내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아르고에서 묘사된 세상과는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카메라로 사진 찍는 법도 달라졌고, 사진으로 표현하는 세상도 달라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잘 봐. 여기,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걱정을 한대. 그제 뭔가 신기술이 나오면 걱정하는 회의론자들이 당연히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 개판 나는 거야. 지금도 AI 생기면서 나는 AI가 되게 무서운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치는 마당에 AI가 생겨서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버리면 사람들이 또 다 믿어버릴 거 아니야. 그지? AI도 위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꼭 나와줘야죠. 자,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다 몰두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인터넷에는 이런 중요하지 않은 사진들을 흘러 넘쳐가지고 불필요한 정보 그리고 거짓된 정보들이 넘쳐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늘게 됐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죠.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지? 근데 there may be some truth in that. 자, 근데 여기에는 뭐도 어떤 사실도 있을 수 있어? 어, 확실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deny, 부인하다죠.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날의 기술이 사진을 우리 문화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뭐 당연하죠. 사진이 이제는 우리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고, 그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크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세상을 크게 바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뀐 세상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제 문법만 보고 바로 문장 독해로 가겠습니다. 자, some people worry that. 사람들은 worry가 뭐뭐를 걱정하다 아니겠습니까? 타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have made. 자, make는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는 거지. 흠뻑 빠진 상태라는 뜻이야. preoccupied. 그래서 여기 분사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자, 중학생 정도나 배우는 문법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it cannot be denied that. 뭐겠어,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겠지, 뭐. 그치? 그래서 여기도 접속사 쓰인 거예요. 그죠? 여기랑은 조금 다른 게 여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인 접속사인 거고, 얘는 그냥 worry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접속사다 정도만 차이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make 마찬가지로 타동사인데 목적어 나오고, 얘는 또 목적구어에 자,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 내진 즉 분사,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네요. 그죠? 두 가지 패턴만 좀 보시면 되겠지? 사진을 그래서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거 지금 뒤에 컬처 때문에 이걸 명사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end네. 자, end. 내가 매번 얘기하죠. 등위 접속사는 친구. 자, 지금 대신데, 이 대시 뭐겠어요? 진주어 1, 진주어 2.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부인될 수 없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도 부인될 수 없다. 조심해야겠지? 이거 B-1-3은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세상을 완전히 뒤바꿨다고. 그리고 the way 앞에서 했었을 텐데, the way how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the way 하는데 만약에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써야 되는데, 뭔가 선행사를 쓰고 뒤에 절이 온다라는 거를 밝히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동격 접속사 대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방식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문장 독해도 똑같은데요. 여기 등위 접속사로 병렬 구조 형성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문장은 너네가 자유자재로 영작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 뒤에 and 다음에 여기 then 나오는 거 있잖아. 요거를 의외로 영작할 때 빡세요. 그래서 요거 영작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변형 응용 영작보다는 그냥 이거 그대로 영작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영작하는 워크북 연습지에서 반드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끝나서 31쪽의 내용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부터 본문 6을 총 4가지로 찢었는데, 자, 본문 1, 이게 칸이 너무 좁아서 그냥 오른쪽에 확대해서 쓸게. 그냥 너네는 거기다 그냥 본문 1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본문 1은 그냥 영화 아르고를 통해서 뒤바뀐 사회를 묘사하죠. 아르고에서 나오는 자, 영화 아르고를 통해서 뒤바뀐 사회를 묘사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자, 아르고는 엄청 옛날 1980년대잖아요. 그때와는 비교하기 지금 40년이 흘렀는데 40년이 흐르면서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특히 아르고에서 사진에 다시 찢어진 걸 다시 붙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 뒤바뀐 사회를 묘사했는데 그 뒤바뀌었다는 게 결국 뭐예요? 카메라와 인터넷 기술이 발전한 현대 사회죠. 그거를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인터넷 기술이 발전해서 어떻게 변했길래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 지문에서 핵심이고, 그래서 거기서 변화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 거죠. 두 번째, 카메라 기술의 발전.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죠. 카메라 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진 찍는 행위가 더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더 비용이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음, 더 쉬워지고 더 간편해진 거죠. 예전에는 막 인, 인화하러 사진관 가야 되는데 이제 되게 쉬워졌지. 필요 없으면 이제 지우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구도도 알아야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필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되는데 이젠 그냥 찍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 그 예전엔 필름도 사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시간 비용도 절약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진 찍기가 더 간단해지고 다 쉬워지니까 사진을 찍는 빈도와 양이 그냥 는 게 아니죠. 급증한 거죠. 그지? 그렇게 해서 카메라의 기술 발전 덕분에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카메라 기술 발전 덕분에, 끼친 영향이 있죠. 크게 세 가지로 볼까? 카메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크게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는 카메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터넷의 발전과 융합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개인적 변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사진을 올리는 게 일상 다반사가 됐지. 인터넷이 바로 카메라에서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풍경을 찍는 것도 더 많아졌지만 이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진이 등장했죠. 그게 바로 셀피의 시대. 자기 표현, 셀피, 셀카죠. 그래서 자기 표현의 시대가 왔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과거 기존에 없던 사진 찍기죠. 그지? 근데 이제 사회적 변화는 그래서 뭐가 생겼어? 시민 언론이 생겼죠. 그래서 소수의 미디어가 장악했던 언론 권력을 다수의 일반 시민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 기존에 없던 사회 체계죠. 그래서 저는 언론의 민주화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언론의 민주화. 그러니까 권력이 사람들한테 넘어갔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변했다라는 거죠. 카메라가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변하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쌤이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를 넘나드는 딱 그 가운데 세대거든요. 제가 92년생이니까. 92년생들은 아날로그도 경험했고 디지털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너네는 이제 좀 공감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다 되고 나서 태어났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예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 셀카를 찍는 게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게 인터넷 때문이었어. 옛날엔 그 인터넷 하면서 여기 그 모니터 위에다가 웹캠이라고 해서 하두리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우리 초딩 때 쓰던 건데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야. 그지? 나를 비추던 카메라는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그지? 그리고 카메라도 막 엄청 두껍고 그래서 옛날엔 카메라 다 누구 만들었냐면 아빠들 만들었어. 아빠들 무겁기도 하고 쓰기도 복잡하고 막 필름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항상 사진 찍는 건 아빠만 했단 말이야. 옛날엔. 요즘은 아빠가 뭐야, 엄마 아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사진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세상 엄청 크게 바꾼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고학년도쯤에 디카가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디카를 써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게 생기고 인터넷이 더 발전하면서 시민 언론은 이제 꽤 최근에 생긴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본문 6은 좀 짧게 정리할게요. 일부 걱정하는 여론도 있지만 카메라가 세상을 바꾼 것은
분명하다. 자, 여기 걱정하는 여론, 일부 걱정하는 여론도 있지만 카메라가 세상을 바꾼 것은 분명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 썼고, 지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겠어요? 카메라 기술의 발전이 개인과 사회 모두 변혁,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는 거, 변혁을 일으켰다 라고 해서 주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과는 1과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해요. 딱딱딱 본문마다 끊기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과서여도 2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교과서 치고는. 그래서 꼼꼼하게 1과보다도 훨씬 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빈틈이 없는가 특히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 본문 6에 나왔던 그 문장 마지막에 있는 거 그것도 안 보고도 쭉 영작할 수 있었던 정도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다 지울 테니까 자,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드디어 교과서 끝났고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얼른 모의고사를 하시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뭐겠어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부랴부랴 워크북과 기출문제 풀어서 어느 정도 완성하셔야겠죠? 그치?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얼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